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서로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 앞에 토론에서 나온 결과에서 도출한 그 논쟁,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 쟁점을 김동춘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지금 발제하신 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주재준 그 팀장님께서는 그 한국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의 입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김동춘 선생님께 그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세션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통의 질문들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김동춘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좋은 이야기, 굉장히 풍부한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그 아시아권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유럽을 포괄하는 이런 주제로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동시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사적인 변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한국의 이 촛불 시위 이후의 변화가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인 변화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한 내용은 길게 그 발제문을 만들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이유는 이게 아마 주최 측에서 각주를 빼고 아마 인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간 것은 각주가 들어간 내용이니까 여기 뭐 참가자들께서는 읽어보시면 되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로 그 번역이 100%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 생략을 하고요. 그 토론을 위한 논점이라고 제가 5가지 제시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를 제시했지만 오늘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약간 변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5가지를 먼저 쭉 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태선 선생님께서 그 쟁점 하나씩 잡아서 여기 이제 참가하신 외국 참가자들께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의 그 논점 토론할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그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이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계급혁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후발국가에서 발생했던 민족혁명, 민족해방혁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세대혁명, 68혁명, 문화혁명도 아니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민주화운동도 아닌 21세기적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참가 주체가 어떤 특정 계급,
특정 노동조합, 특정 정당과 관계없는 그 정당 노동조합의 외곽에 있었거나 그거와 관계없는 개인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 대부분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배경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에는 다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국가 혹은 민족주의 혹은 부패 이런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하고 중첩되는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21세기에 발생한 이런 식의 사회운동이 새로운 말하자면 대안적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신자유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의 그 논점은 대체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21세기 사회운동은 소셜미디어, SNS가 새로운 매체, 동원의 중요한 매체가 됐다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위가 물론 그 튀니지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다릅니다만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보다는 대체로 평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위와 축제가 결합되는 이 소비자본주의의 양상들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개인화된 시대의 새로운 동원의 방식이자 미디어 환경이 변화된 속에서의 새로운 동원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동원의 매개체가 되는 지금 시대에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당이나 어떤 형태의 새로운 사회적인 응집 혹은 새로운 조직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사회적인 응집의 양식이 될 것인가? 개인화된 시대에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혹은 동원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참여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한국의 사회운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 각각 나라에 따라서 이 정치와 사회운동과의 관계의 양상이 약간씩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성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인데요. 사회운동과 이 제도화된 정치의 관계, 즉 사회운동이 결국은 제도화된 정치권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사회운동과 그 제도정치는 병행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 풀뿌리 시민사회적 동원하고 이런 새로운 정치 참여, 사회 참여의 방식이 21세기의 정치의 개념을 새롭게 바꿀 것인가, 이른바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했던 20세기 정치의 개념을 새롭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대체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성정당 체제 밖에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서 기존 정당 체계를 흔들어가는 이런 방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에는 물론 약간의 의회 진출이 있긴 했으나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당 체제의 이 독점된 정당 체제가 너무나 강한 거여서 이걸 흔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다음 달에 진행되는 한국의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오지 않고
기성 정당인 이 과거에는 야당이었으나 현재 집권당이 된 이 정당에 폭발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말하자면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하고 이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좀 대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거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그 우파 포퓰리즘이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 그 일종의 신자유주의 위기가 좌파의 등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파의 특세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1920년대 말에는 파시즘하고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시리아 같은 데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면 전쟁은 아니지만 국지적 전쟁의 형태로 지금 세계적 위기가 폭발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전쟁과 파시즘이 없는 형태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질문 마지막 토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이 연대 과연 그 20세기는 역시 국가주의 시대였고 민족주의 시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21세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도 결국은 이 국가주의 시대의 민족주의 시대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의 지금 대안으로서의 그 호소력도 떨어져 있고 미국이나 영국식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실적으로는 우파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나 새로운 대안적인 정치 이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아까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그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우파 포퓰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지구적 대안과 지구적 연대가 가능한가? 대체로 이런 다섯 가지 쟁점이 그동안에 각 나라에서 이게 터져나왔던 사회운동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도의 우리가 토론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스럽고 부분적으로는 앞에 토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조금씩 그 보완을 해주시면 우리가 전체적인 상을 그리고 또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논점 발제를 이것으로 마치고 권대선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김 선생님이 그 다섯 가지의 논점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논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엠마 선생이 안 계신데 엠마 선생을 빼고도 다섯 분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분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2분 범위 안에서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공통의 그 공유하는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그 확인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 논점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그 다중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재의 시위가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먼저 다카다겐 선생님부터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다 선생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비리기타 선생님 예.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계급이라든지 계층이라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양극화 그리고 빈곤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존재하는 여러 그룹, 일본에서 있는 전쟁 반대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작은 그룹들이 사회 양극화, 빈곤, 여성 이런 작은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라든지요, 노동자 계급이 전체를 전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작은 단체들이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사회문적 문제들을 생각해 간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비르기타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Okay, so I agree that we have to get 네, 저희가 the polarization. 네, 양극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To reimagine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you know, eve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 지금 자유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구조, 자국 미국 국민들도 자신들이 어떤 사회적 구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일단 돈과 관련된 부분이 크고요. 자본이죠. 저희가 우리가 실제 그러면 그걸 규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소비주의, 자본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원장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I think since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there was a resistance against the new globalization, and it was not manifested only in countries in Africa or in Asia, but it manifested also in Latin America. There was a strong movement. Remember in Seattle in 2001, and remember in Brazil.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21세기형 저항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자들을 위한 것이라든지 여성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항해서 말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실제 세계화에 직면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현재 자유시장 상황에 있고요. 이러한 21세기형 저항 운동의 장점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음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에 대한 정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튀니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로코, 알제리, 북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저항 운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정당적인 정치적 리더, 그 지도자 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의 이 북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좌파, 우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치만의 정치가 아니라 좌파, 우파 이런 거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를 끌어들여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냐입니다.
Well, I think one 예, thing 제 that surprises me a 생각에는 lot, though I'm very glad, is that most of the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은 이런 지금 이 많은 그 분들이 다양한 국가는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좌우를 버리는 것, 좌우를 버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들고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또 바꿔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포데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거 그들과는 좀 거부했지만 그 어떤 담론, 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외받은 사람들, 그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과 얘기를 시작했었고 그래도 계층적인 어떤 요구를 또 반영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요구 사항을 이렇게 노동자 계층에서 전통적인 어떤 요구들, 아니면 환경단체, 여성단체들, 다양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특징을 다 규합해서 우리가 지금 내용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안에서 또 한국 국가에서 이게 다른 국가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보다 그 커다란 어떤 지구촌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이런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자, 우리가 또 꿈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사회라든지 정치적인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이 대안을, 시민자유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그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파괴시키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대체적인 어떤 대안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새로운 어떤 정부나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ctually, my observation is as follows. 자, 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운동에 의해서 80년도부터 이렇게 뭐 반자본주의, 반세계주의 운동에 의해서 신자유주의가 좀 약화되고 있고요. 시애틀부터 시작되는 어떤 운동, 그다음에 이제 뉴욕의 점령 운동, 그다음에 남미에서 운동들, 그리고 또 자스민 혁명, 뭐 아시아라든지 이런 다양한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가 역설적으로 이런 치매를 강화시켜 왔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전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자, 이미 취약화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 대신에 지금 이 우파 쪽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아니면 소비자 털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봉건주의 시스템 같은 내용들, E.H. 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위기의 사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어떤 대안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적인 이렇게 운동, 즉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단체가 있는데 이것들이 보게 되면 지금 중앙화되지 못하게 되고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운동단체들은 그 신자유주의 싸우는 공통의 목표는 있지만 이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맞는 운동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된 신자유주의에 반대는 국제적인 운동이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공통의 모습이 나오지 않다는 것, 바로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해결책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심각한 사람이긴 한데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슬로건으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린 파티의 슬로건인데요.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생각하자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활동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예, 진보연대의 그 주재진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신자유주의 체계를 흔들고 있고 지금 그 정도의 파괴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세력의 약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천병 역할을 했던 것은 IMF입니다. 우리의 97년이 그렇고요. 여기에
스페인의 사례나 튀니지의 사례나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보여드시지 그 외환위기가 닥치면 그 즉시 긴축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했었는데 최근에 IMF조차도 이 긴축 요구는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약화되고 있던 첫 번째 이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파괴력을 갖고 있을 수 없죠. 이것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 주체가 형성돼야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주체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혁명과 항쟁을 통해서 그 주체가 되고 있고요. 예컨대 2016년, 2017년 이어갔던 한국의 박근혜 퇴진 촛불에서도 그 첫 번째 그 촛불의 마중물이자 교두보가 됐던 것은 그 신자유주의 체계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노동자 농민들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그렇고 한상균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퇴진 촛불의 주체가 됐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 그 주체는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퇴진 촛불 이후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무려 7만 명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1년에 1만 명이 넘기가 어렵거든요. 수천 명이 넘기 어려웠는데 그 1년이 안 된 사이에서 7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결국 이 주체가 이런 투쟁을 통해서 주체가 강화되고 이 주체가 강화되는 것만큼 신자유주의 체계는 결국 그 영향력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주재인 팀장의 그 발언에서 보면 결국 두 번째 그 논점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동춘 선생님은 실제로 이 그 새로운 주체들이 형성되는 양상이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런 운동 양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응집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재진 팀장님부터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을 반대하는 안티테제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대안테제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 선생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이 안티테제일 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모여라 그러면 응집력을 매우 지금도 갖출 수 있고 모두 항쟁과 혁명의 과정에서도 그런 힘을 발휘했고 또 그것을 매개로 국제적 연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그럼 이 체제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계 이후에 대안의 체계 또는 이 대안의 체계를 어떻게 대안을 세계화할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물음표가 많습니다. 근데 그 물음표의 답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교류와 연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발제 말씀 드리면서 저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각국의 그 혁명과 항쟁의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더 우리 운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열리고 정례화됐을 때 우리가 대안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대안의 세계화에 답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길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As for the power of new social media,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회적 미디어의 어떤 힘과 관련해서 new forms of politics,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or enhancing 자, social 그리고 cohesion.
어떤 사회적 응집력을 또 강화한다고 얘기했을 때 I am more suspicious. 저는 일단 좀 의심이 좀 듭니다. Has been mixed. 일단 어떤 그 상황이 좀 혼재돼 있는 첫 번째로 또 새로운 어떤 사회적 미디어는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대안적인 어떤 체안들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공 장소를 공공적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 단계인데요. 오늘도 제가 아까 그 학생들이 어떤 페이스북을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위 과정에서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공공적인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적 해방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회적 미디어의 어두운 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사회적 미디어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보게 되면은 지금 소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외는 아니면 이렇게 폐쇄화를 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유사한 어떤 뭐 태도나 이런 같은 사람들 안에서도 분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또 문제들도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굉장히 연대를 만들어냈지만은 시간 지나서 봤더니 이게 그 안에서 어떤 좀 잘못된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내용들을 이것들을 굉장히 영속화시키는 그런 분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 해방구가 아니라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열했던 양상을 SNS라든가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대만이라든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로 그 사회적 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일단 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셜 미디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또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론을 조작이 가능하시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 어두운 측면에 지금 초기에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좀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그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유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동의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정적인 측면, 즉 이 정보가 우리가 갖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말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그 미디어를 어떤 주제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그 주제를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흡수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방향을 잡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같이 새로운 것들만 나타나면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봤을 때 어떤 페이크, 거짓된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포데모스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작하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런 사회적 소셜 미디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셜 미디어를 또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 안에 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다 더 구체화된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언론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거짓의 뉴스가 아니라 진정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면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이런 뭐 작은 뭐 신문이라든지 작은 어떤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보가 쌍방간에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주류 언론과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이런 대한 미디어를 통해서는 쌍방적인 의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가 또 이런 보게 되면은 자
가능하면 이런 그 정부 영역을 넓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 서클형어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조직화시키고 지역을 조직화시키고 그 포다메스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일단 페이스북 어떤 페이지를 열게 되면은 뭐 포데모스 뭐 바라나티 다양한 어떤 뭐 마드리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이런 그 조직적인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대표자를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정책 흐름을 가져가 나가는 선순환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참여가 가능했었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또 쉬운 방식이었고 사람들을 또 설득하는 데 굉장히 또 쉬운 어떤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라서 또 사람들이 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Well, I'm going to start from the case of Tunisia. 튀니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말합니다. Social media revolution. 사회적 미디어 혁명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We were a group, I remember. 자, 우리는 어떤 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 중년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Nobody from the young people are with us. 근데 그때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항상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그룹을 페이스북을 그리고 트위터 등을 열어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큰 변화가 이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시위를 진행할 때 이런 과정성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그 정부에서는 이런 미디어를 또 통제하려고 한편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다른 분에게 동의합니다만은 그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만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즉 사람들이 이런 SNS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음의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위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봤을 때 이제 튀니지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 그 서로서로 이렇게 잘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정부의 공격도 잘 일어나지 않는 내용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안에서 어떤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정부의 기관이 활발하게 발생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퍼퓰리즘처럼 운동이 어떻게 퍼퓰리즘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통제를 통해서 발생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그 기준 자, 어떤 그 한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사회적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용을 할 경우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규칙, 일반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모니터한다거나 이렇게 뭐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사회적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자, 이런 어떤 대안적인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손을 벗어나서 만약 운영되게 된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봤을 때 그리고 또 구글도 오늘날 봤을 때는 2008년도처럼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할 때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동원할 때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다 계정을 갖고 있어요. 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거 대통령 거품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뭐 PB라는 또 시스템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담는 말로 막 쏟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에서 뭐 사람들이 뭐 죽었다거나 어떤 케냐에서 이런 문제들, 다양한 것들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이
cannot be bothered to hire people that 보게 되면은 speak along with 이런 그 programs. 잘못된 내용들을 정보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이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rious. 자, 정말 심각한 부분이시죠. 굉장히 어떻게 지금 현재 정말 위협이 되고 있는 툴이라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리고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툴을 또 찾을 필요도 있겠는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런 과거와 다르게 툴들이 미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Working on a project with an 제가 ex-prisoner who went into prison, a journalist 그렇게 for 투옥된 어떤 그 언론이 있었고요. 이런 그 투옥된 언론이라든 그 정보를 미국 기업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를 서로 뭐 공유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위키리스크라든 이런 것들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4년 동안 그 투옥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페리 브라운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리고 저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노력을 했었습니다. 활동가들의 플랫폼을 활동가들을 위한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우리의 어떤 대안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노력했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 사회적 미디어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런 코멘트를 쓰느라 페이스북에서 코멘트를 쓰느라 시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그 괴물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에너지를 잡아버리는 에너지처럼 돼버렸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각 미디어의 부분인데요. 제가 그 저널리스트 어떤 투자에 대해서 어떤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 뭐 위키리스크라는 부분에서 많은 내용을 연구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습득하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습득한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미디어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 조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정말 중요한 어떤 미디어를 개발을 해서 지역의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조직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 안보 투쟁 이후에 조직이란 것이 단체, 조직이란 것이 하나의 큰 역할을 했었죠. 운동에 있어서 가장 편리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단시간 사이에 밑으로 지역에까지 다 퍼지는 거. 이것은 동원력이라든지 그리고 파괴력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유효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전달되지 않는다. 조직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지역의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SNS 등장은 이것을 극복하는 데서 아주 충격적인 등장을 했었죠. 현재 우리는 어느 쪽이 주류가 될지 어느 쪽이 좋은지 이런 논의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쪽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이란 것은 현재 양쪽을 쓰면서 말하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SNS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나이가 많지만 같이 젊은 사람들과 SNS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꾸준하게 나이가 많지만 노동조합에서 운동을 하고 지역에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조금 전부터 얘기했던 실즈, 일본에서 실즈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해산했습니다. 반짝 등장했다가 빨리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랑 같이 이 실즈와 같이 했던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이 1만 명, 2만 명, 10만 명 모였을 때 몇천 명밖에 모이지 못할 때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이러한 끝까지 가는 각오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실수가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쪽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양쪽이 서로 존경을 하면서 리스펙트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2개의 논점을 정리를 했고 앞으로 이제 3개의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쟁점은 사실은 모든 혁명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의민주주의의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우 선생님부터 말씀하셔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다시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네. Well, you see, I don't mean to be the contrarian here. Again, I'm not so optimistic about 제가 the ability of social movement.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Unless 보지는 they can, 않습니다. solve the classical problem.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요. which is at the core of, all 중심에 successful politics. 모든 정치의 컨셉이 있는데 사회 운동이 뭔가 기존의 정치 체계에 불만이 있고 새로운 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안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러한 저항운동, 사회운동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도화된 것을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사회운동을 전달하는 사회운동과 제도화된 정치와의 어떤 관계를 기능적으로 좀 잘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것들을 직접민주주의라든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굉장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I believe, 제 생각엔 아마 좀 논란의 문제가 좀 있겠죠. 실제 시민 사회 운동과 실제 제도화된 정치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굉장히 두 운동, 사회 운동과 제도화된 정치,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다이나미즘, 역동성이라든지 속성 자체가 좀 상이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채널을 활용해서 두 가지를 좀 연계해가는 사회 운동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치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변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사회 운동이 항상 기존의 정치 체계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정치인들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을 어떻게 좀 대치를 할 수 있을까, 사회운동이. 그리고 과도기, 이행기에 이런 가능 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한계를 좀 생각하고 또한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하며 예를 들어서 포데모스의 경우에는 MP가 없고요.
member of any 그리고 public organization. 네, 다른 기타 정당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다. 운영 구조에서.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또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공공 정치와 실제 이 민간의 사회 운동이 메커니즘의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 만한 어떤 사회 운동으로서 좀 변화가 되어야 하고 그 연계 과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유기적인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말이죠. 제 생각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사회 운동에서 기존의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실패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모두 국가별로 정당에 따라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특정 정당의 그 프로그램과 좀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정당 내부 외부의 또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겠고요.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새로운 사회 운동의 탄생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일자리라든지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당들이 이런 요구를 다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내부적인 운동으로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요구가 있고요. 시민들의 요구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회 운동과의 연계를 해나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로코에서도 2년 전에 아마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아마 2년 넘게 계속해서 이러한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처음에 그 소수 저항운동이 좀 있었고요. 이제 정당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기도 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정당의 지지도 있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좀 변경시킬 것인가, 기존의 어떤 좀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대의제 민주주의의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간의 간극을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Yeah, so very good points. This is something 네, that I've been thinking about a lot. 좋은 포인트였고요. I often 제 look at 생각에는 my system, the 저희 democratic 그 system right now, 시스템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볼 with a 때 broken engine. 이미 망가진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차의 바퀴가 고장나면 차가 움직이지 않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켜야 하는데요. 의회를 좀 더 강하게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정당 간 협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 영구적인 상임위원회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제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가게끔 어떤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하기 위한 솔루션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툴이라든지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그 정당 간 협력을 통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향후에 민주주의는 아마 어느 정도 실험 단계에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 양자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이데올로기라든지 정당 간의 격차라든지 사람들의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그것을 따라올 만한 의지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정당의 의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하게 진짜 지금 베이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만약 결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스템이 지금 다른 시스템보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社会を変える、政治を変えるという仕事の上で、直接民主主義と間接民主主義は車の両輪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박희양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정치 양상이 특수할지도 모르는데요. 입헌주의, 헌법에 입각한 입헌주의와 그리고 안보 반대 입장에 섰던 이런 야당이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당과 똑같은 그런 정당이 또 두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이 많이 있는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은 선거라든지 간접민주주의 자리에서 정당의 하청단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당의 하청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운동을 묶어가는 적극적인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시민 단체가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궐기 행동이라는 하나의 운동 단체와 시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과의 개입 단체와 양면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후보 단일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거구에는 많은 부분에서 시민연합이 존재합니다. 그 단체, 그 지역의 시민연합들이 작은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후보를 옹립하느냐 하는 토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위한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정치를 대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특정 시기 한시적으로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진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예컨대 11월 29일 날 2016년 11월 29일 날 박근혜가 3차 담화를 했을 때 모든 언론은 당시의 야권의 목소리보다는 퇴진운동에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더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일면으로 퇴진행동의 입장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특정 시기 일정 정도에서는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회단체가 정당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결합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태진 행동의 사례를, 태진 촛불에서의 사례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태진 촛불에 23차례 촛불이 진행됐는데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잡은 건 딱 2번뿐이었습니다. 예. 거의 모든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들은 모두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정치인에 대한 매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정당까지도 사실은 민중과 시민들을 대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절대 나를 대변할 수 없다. 오직 내가 내 자신의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촛불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맥락이 돼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마이크를 못 잡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원했던 거죠, 시민들은. 그런데 딱 2차례 예외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의 민주주의와 결합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박원순 시장과 경기지사로 나와 있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느냐?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열심히 보수 야당을 향해 싸웠거든요. 예. 세월호 싸움할 때 아무도 그것을 안아주지 않았는데 저 서울광장을 끝까지 지키면서 세월호 광장을 철거하는 데를 막았던 게 바로 그 서울시장이에요. 누구보다 박근혜가 퇴진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결합 이런 것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정권을 교체하는 것으로 끝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로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촛불이 갖고 있는 현재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나라들에서는, 그러니까 대만의 경우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도 그렇고 기성 정당의 교체 정도로 끝났고 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을 스페인과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당의 건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면 좀 더 시민적 요구가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3번째 논점인데 이거는 엠마 씨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kay. I believe 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there's a very different. I'm not sure about. 자, 확실하진 않지만 아시아 국가에서 봤을 때 구체적인 어떤 한국과 스페인의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공적인 어떤 정치적 아니면 이렇게 한국의 어떤 시민을 위한 어떤 정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나중에 좀 더 확인해야 할 겁니다. 제가 정보를 좀 더 받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정보를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에 의한 어떤 정당에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운동의 어떤 정당으로 발전하고 정당이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즉 경제와 어떤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일반화였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경제를 무너뜨렸구나, 사회적 시스템을 무너뜨렸구나 라는 어떤 그것을 설득시키는 것이었었죠. 자, 50%가 직장도 없었고 이런 시스템을 다 붕괴시켰구나. 2000년 들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것을 믿게 되었었고요. 바로 어떤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복지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운동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급진적인 어떤 변화, 즉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고쳤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흐름을 또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권을 회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I think 예. I believe so, definitely. 예, I think, 일단 저는 동의합니다. 자, 포데모스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시위를 할 때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서도 특징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기층 운동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 어떤 좀 소외받았던 이런 사람들 관련돼서는 안에 보기에는 이런 담론들이 하나 들어가지가 못 들어갔었었는데 그 스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뭐 이런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그런 문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주요한 그 활동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믿고 있기로는 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When you speak of political parties, 우리 어떤 정당을 얘기할 때 I think you have to put the question. I mean, 자, 이런 what 질문을 does 한번 it 생각해봐야 mean 될 것 popular 같은데요. 그럼 party? I mean, popular 정당은 popular 정치는 무엇인지 countries 것 like 같은데요. 생각해봐야 Arab 될 것이고, countries, for 예를 들면 example, 아랍 국가들 you 같은 can have an 경우에 Islamic party that 그런데 gains 이슬람식 그 정당이 popularity. But does it mean that it 반대는 answers 이슬람식 the 정당들이 questions of the 있거든요. people, 근데 이것이 바로 that answer their 의견의 demands? 답이 될까요? It can have, 어떤 a 요구사항이 political 답이 party 될까요? can have a lot of 그런 money and 정당을 succeed. 많이 갖고 You can see 성공을 examples all over the 예를 world. 들면 이것도 So 세계 this is 수가 있는데 a 혹시나 답이 될수 successful 있는지 봐야 될 political 것 같아요. party 그래서 정당의 that 성공이라는 것이 can resist 어떻게 is a 보면 party that really reflects the 정말로 demands of the 이 people. 민주적으로 But now, 반영하는 do we 정당을 have 또 any 반할 수도 political 있다는 parties? 것입니다. So 또 far, 어떤 뭐 the 정당이 있는 political 경우에 보게 parties, 되면 as I 어떤 said, 지금까지 either 봤을 때 이 reflect their own 정당들은 ideology 스스로 어떤 and 이데올로기를 follow me. 내놓는다거나 You have the following 얘기하죠. policy, 우리를 or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도 they have a 있고, program which they cannot 그 achieve, 프로그램을 which they 안 cannot 됩니다. fulfill, 그 정말 and that's the 이해할 수 part 없는 of the 이럴 수 problem, 없는 그런 the 프로그램을 그냥 loss of 소속으로 만드는 경우도 credibility 있어요. to the political 그래서 party. 이런 Now, can the 이런 social 데서 movements 신뢰성을 create 가려고 the 노력하고 있는 political 것이죠. parties? 그러면 I 사회운동 believe they 얘기하는 can. 이런 If 정당이라는 것은 now 저는 이렇게 we 믿고 have 있습니다. my 만약에 organization, 제 the 조직이 organization with the Tunisian Forum for Economic and Social 튜니지아 어떤 Rights, 이런 그 we 사회적 have 인권 tried an experience is that we tried to collect 우리가 all 일단 이런 다양한 the social movements in 그런 Tunisia 튜니지아의 and to 사회적 have 일단 the 다 first and the second 모읍니다. congress to 일단 make 1차, them 2차 어떤 believe 공유를 that 통해서 their problems are 그 covered, 안에서 우리 어떤 that they have 일반적인 the same 문제를 issue. 찾습니다. Whether that 동일한 문제가 our 있습니다. aim is that 그리고 one 우리가 day 어떤 these 목표라는 groups 것은 that 단 have 하나뿐만에 different demands, 그런 that 다양한 they 영상을 believe that 갖고 their 있기 때문에 demands 체계되지 are local 않지만은 and they are 이것들을 not 이런 national, 데들을 지역화 that one day they 전국이 believe 아니라 and they begin to believe 중앙화가 that their 아니라 issue is 지역화시키면서 covered, their 이런 problems 이슈들이 are 커버가 covered, 될수록 and they are going to create their 나아가자는 proper 것이죠. challenge. 그래서 이런 것들 And 통해서 from that 적절한 변화를 microcosm, you are 지역에서 going 만들어 to move 나가자는 to a 것입니다. bigger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world 조절 in which you 나가면서 have the 보다 social 큰 movements 상층 collected 계층의 어떤 together, 변화를 and 만들어낼 수 then 있다는 것이죠. from 그러니까 this 지역에서부터 이런 grassroots, from the 기층단지 down, 됐던 you could 모습을 create 반영을 something 해서 new. 어떤 But 새로운 것을 it's 만들어 not 보자는 the 겁니다. old, 하지만 our 그것은 conception of 우리 어떤 politics. 항상 It's a 정치 new 개념에서 하는 것이 conception of 아니라 politics. 새로운 It's a new 정치적 way of 개념으로 접근해야 exercising 된다는 것입니다. politics. So this is a new 그래서 way we 이런 have to 새로운 accept 방식을 it. We 통해서 have to 우리가 have 정치 to 개념을 accept that we 받아들일 have 수가 grown 있을 up 거예요. 그리고 in 이런 것들 하지만 different 우리가 서로 political 우리가 내부적으로 parts 소통하면서 and 또 different 새로운 어떤 political 정치적인 contexts. 개념으로 And that there is a 정치적인 new 맥락을 generation 가지고 with 새로운 new ideas, 세대를 with new 그리고 새로운 prospects, 어떤 with 아이디어를 new 새로운 aspirations 어떤 that they 열망을 can 가진 create 새로운 their 어떤 own work 그 시각을 and their 가지고 own 새로운 prospects. 세상을 And I 만들어 나갈 수 believe 있도록 해야 된다는 that 것이지요. from 새로운 these 세상을 two 만듭니다. congresses, 자, 이런 I've 어떤 got 우리가 many 진행했던 두 conclusions 번째 is that they are 지난 두 번의 capable, 공연을 if we 통해서 give them 그런 trust, 다양한 they are 가능성을 capable of 기층에서 creating their own politics. 만들어낼 They 수가 are 있었고 creating, 그들의 they are 어떤 정치를 creating 만들어낼 new 수가 issues 있었고 and 그들이 new 새로운 problems 이슈를 which 만들어서 are going to 새로운 문제를 challenge 확인할 the 수 old 있었고 politics. 그래서 이런 And they are 문제를 우리가 creating 모든 their own 정당들에게 leaders 정치계에 which are 끌어내야겠다는 그런 really 의견을 모색을 not have 했었습니다. 자, nothing to 이것을 do 보게 with the 되면 old leaders who can. 우리 어떤 We have a leftist party which believes that it speaks on the name of the people. Its leader has been for 30 years president of that imagine. So what conception, what idea they can give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떤 아이디어를 이런 힘을 바꿔내가 문제를 활성해서 가져갈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어떤 개념, 새로운 어떤 다이나믹이 민중의 어떤 의견에 기반한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왔다 갔다 해요. So I come from the 자, space 저는 of, participating in 참여의 공간 organize all the 그리고 이로써 groups 다양한 together. 그룹들을 조직화됐던 그러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했었고 우리가 함께 모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던 그러한 공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그룹들이 아이슬란드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섯처럼 자라난 그룹들이 함께 모였었고 그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의견 열출에 나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기 이후에 말이죠. 혹은 위기 과정에서 말입니다. And we asked all of 자, them 그래서 우리는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회의를 와서 같이 앉아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정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주로 정치적인 어떤 정당들만 야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항상 그들이 하는 방식이 그거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굉장히 좋은 어떤 저희 어떤 운동이 좋은 어떤 공부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흐름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정당 운동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 많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선거 때만 관심이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보다 또 한 가지 일단 답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또 분명해야 될 것은 어떤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그룹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그 뭐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이 동등하게 가야 됩니다. 동등한 개입. 그 안에서 시민들의 어떤 동등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의견의 확대 공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이런 그 위로 이게 어떤 관료주의적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동등한 사회 동등한 그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들어가서 이것을 활발히 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해결책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과연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뭐지라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널드 트럼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국가 주제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들은 우리 어떤 집단적인 어떤 비전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항상 진행되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 운동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서 그것을 가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정당이 있다면 그 안에서 서클을 만드십시오. 피라미드가 아니라 서클 형태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같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사람한테 하도록 만드세요. 일단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잘못된 사람이 정치를 이끌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닭가당 선생님. 예. 정당 문제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을 건설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총 걸기 행동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야당들이 같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에 개입을 하고 우리 사회 시민운동이 정당에 오히려 개입을 해 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당분간 정당이 아니라 시민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보수 여당에 대항하는 그런 우리의 축을 세우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재선 선생님. 예.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을 위한 시민을 대변하는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진행동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태진행동 과정에서 2017년 2월 17일 날 시민들의 2천여 명이 모여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100대 과제를 성안했습니다. 사실은 이날 성안한 것보다는 거의 2달에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성안했는데 이것을 매번 이제 촛불을 시작하는 일주기나 1년이나 올해 박근혜가 퇴진했던 1년이 되는 3월 10일 날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이행 점검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제가 38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38개 과제는 어디 부분이었냐면 노동자의 요구, 농민의 요구, 빈민의 요구, 특히 성차별, 성평등의 요구 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며칠 전에는 보수 정당인 한국당과 자유주의 세력인 지금의 여권이죠. 민주당이 함께 야합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저지 투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한민주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자한민주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촛불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촛불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한국에서 아까 엠마 씨가 하는데 진보 정당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정당이 원내 정당도 있고요, 원내 정당도 있는데 이 5개의 정당을 어떻게 연대 연합을 하느냐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죠. 저희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보다는 이 5개의 정당을 잘 연대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생님. First, I have to remind you that actually Taiwan 대만의 has a new 경우에는 party, 실제로 새로운 당이 Power Party. 해바라기 사건, 해바라기 혁명 이후에 시위 이후에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러 정당이. 네, 그래서 그 상태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좀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아마 정치의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제 생각에는 시민사회와 정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속성을 가지죠.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적용되는 룰도 다릅니다. 두 관계가요. 항상 피할 수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maybe 지금 every 아마도 10 years, every 5 뭐 years, like 10년이나 Obama was new. 뭐 5년 이후나 뭐 새로운 And 정당이 but 또 생길 수도 I think 있겠죠. that instead of just saying this, I'm 하지만 hoping that 새로운 that 정당을 I 만드는 tend 그런 to think 움직임보다는 that politicians 정치인들이 can only be forced to be good. 정치인들이 대중의 니즈를 충족하고 국가의 선의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대중이 강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정치에서 부패도 만연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 현재 기존 정치 정당을 압박하고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게끔 강요하고 또 어떤 기존 시스템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좀 더 확대된 사회 운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지만 시간이 늘 없죠. 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적기를 놓치면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예. 결국 뭐 어떤 다양한 그 오케이.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포퓰리즘에 굴복하게 되고 또 사실 잘못하면 파시즘의 대두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 롬다니 선생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그 새로운 사회 운동,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 운동에서 어떤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아까 그 비리기타 선생님께서는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떤 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롬다니 선생님께서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Well, as my colleague said, there should be a new paradigm of relationship inside the political parties. The second thing is 그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the whole thing 정치 seems like 어떤 관계에 a 대해서 puzzle where you put the different 그리고 parts. I mean, you find the social 여러분이 movements, as I said, they are local, 아마 they are 그 지역적이거나 separated. So 어떤 the 중앙 first need is to say that you have a common 어떤 좀 problem. 분산되는 And you have 중첩된 and 형태의 you 어떤 need to 그런 come together 관계를 to 좀 bring the 정치 내의 속성을 좀 your own 파악해야 solution. 하고요. This 또한 is the 여러분 most 자체의 important 어떤 thing. 솔루션을 The 한번 second thing is 생각해봐야 that you 할 don't 겁니다. pretend 그 whether you 의견들이 are on the 모여서 left or on the 하나의 right. 더 나은 You go with them 민주주의를 위한 in the way 솔루션이 they are 되겠죠. going to answer their own 그래서 problems. 우리가 The only 우리 thing 문제 is 해결을 that 위해서 이러한 the 접근 elite 방식이 afraid 필요합니다. is that 개인의 is 솔루션을 this, 생각해보는 is 단계, the 이것을 road we are 통합하고 trying to 이것이 make, 나중 결국 is 더 나은 that to 사회를 bring them 만들기 위한 together, 대안이 to feel. 되는 I 것이죠. mean, 그래서 this 시민들이 is 느끼기에 this people do not usually 사람들이 feel that 보통은 they have common worries. 아마 They 뭐 feel that they 일반적으로 have 아주 their own 많이 worries. 심각하게 Now, if you bring 걱정하지 them together and 않습니다. say 왜냐하면 your 지금 own worries 일상생활에서 are 자신들이 that 가지고 있는 are about the 걱정거리들이 same, 있고요. and people have 뭔가 공공의 can imagine 걱정거리에 another 대해서는 scope 크게 to solve 와닿게 their 생각하지 problems. 않습니다. Now, when we sit 이제는 together here, 우리가 we feel 해야 할 that we 것은 have the 공공의 common 어떤 worries, that we 사회적인 have the 문제, same problems, 공공의 that we have the 걱정거리들을 same 같이 challenges, and we 취합해서 need 논의, 고민할 to 필요가 overcome 있는 these 것이죠. challenges. The 이런 way we are 문제들을 going to overcome 극복하고 this is that we 같이 put our 좀 ideas, 더 we put 나은 different 인풋을 inputs together, and 제공하고 then 더 try 나은 to 의견을 imagine another 공유할 수 solution. 있게 되는 것이죠. Now, what 하나의 has 솔루션이 been for the 여러 last 사람들의 의견이 almost 모여서 2 하나의 솔루션이 decades 나오면 is 이 that 솔루션이 there are 모여서 더 나은 social 향후의 protests all 솔루션이 over 될 the world. 가능성이 Whether you are 높습니다. speaking 한 나라의 of 솔루션이 모이면 다른 Wall 나라의 Street 긍정적 or 영향을 미치는 Spain, 솔루션으로 Greece, 발전할 수 the 있겠죠. different movements, 스페인과 there 그리스의 are 경우에는 social 굉장히 movements. 상이한 형태의 Now, 시민운동
상태라고 first 볼수 challenge is that 있겠지만 these movements 이 become 시민 one 운동의 첫 worry. 번째 The second movement is 문제는 that we 어떤 feel 문제 all 인식에 over 대한 the world that we 자각이었습니다. have the 이 same 문제 worries, 인식에 that we have the 대한 same 자각을 problems, that 우리 any 사회 또 political 나아가 party is 한 going to 나라를 come 넘어 in the future 전 is going to 세계적으로 represent, 펴진다면 to reflect 바로 these worries. 이러한 And it does not need, 걱정에 대한 once again, it does 사회적 not 문제에 대한 need to be 시민들의 structured 각성이 the way 더 나은 the 사회를 political 만들기 위한 가장 structure 중요한 used 솔루션이 to 된다고 be. 생각하고요. It needs to 또한 have a 정치 new 체계에서도 structure, a 이러한 new 그 way, 시민들의 a new 의견을 platform. 반영해야 And this 합니다. platform 새로운 is 플랫폼을 having 통해서 the local 뭐 problems, 지역적이라든지 the 지역적인 national 문제를 worries 해결하고 and the 또 international 지역적 문제 worries. 해결 후에는 Unless we have 국가적 that, 차원의 we are not 문제를 going to succeed 해결하게 anyway. 됩니다. 비리기다 선생님. Yeah, I mean, everybody has very 네, good 모든 ideas. 분들이 정말 좋은 의견 It's very difficult, 주셨습니다. but you talk 너무 about it 어렵죠. 이 very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뭐 어떻게 더 새로운 더 나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존 레논이 이매진이라는 그 노래에서 말을 했던, 저는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또 즐겨 듣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가사를 음미하고 네, 그런 어떤 같이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이매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 mean, what rallied people during the revolution is that 사람들이 I 혁명 translated from 과정에서 an Arab poet, a 생각하는 Tunisian 것들이 poet. He says, if 튜니스에서 one day, if 어느 the 날 people 언젠가 desire to live, 사람들이 then the fate will answer their call. 그 And their night will 사람들의 then 그러니까 begin to 대중들의 fade, 요구에 and their chains break 부응하는 and fall. 정부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언젠가 살게 되지 That's what 않을까라는 I 희망을 mean to say 갖게 that 됩니다. the will 저도 of 튜니스 people 사람들은 always 그랬고요. 아마 succeeds.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뭐 성공도 했겠지만요. 네, 생각을 미래 더 나은 미래를 한번 이매진 꿈꿔보십시오. 예, 다카다 선생님. はい、非常にありしかりなんですけれど、私は 저는 憲法が掲げていて 일본의 헌법이 현재 들고 있고 현 아베 정권에 의해서 파괴되려고 하는 헌법 1946년에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의 꿈을 꼭 실현해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2012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역사가 문제가 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이란 것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꿈인데요. 오늘까지 2014년에 봄이었는데요. 분열되었던 일본의 세 가지 큰 단체가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서 아베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들 그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그건 못할 거라고. 그렇지만 아베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그 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늘 국회 앞에서 아베 정권 타도하자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몇몇 모였는지 모르지만요. 당분간 아베 정권 무너뜨리는 거, 아베 정권을 타도시켜도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올 거다,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내각, 최악의 총리, 이 아베 신조를 타도시키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개헌을 노리는 이 아베 정권을 빨리 타도시키는 것이 제가 빨리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고요. 제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저희들 얼마 후면 촛불을 기록하는 촛불 백서가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은 행복했다였습니다. 이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은 행복했다는 이 얘기는 저희가 2017년 5월 24일 날 해산을 하는데요. 해산할 때 뒤에 걸렸던 현수막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졌냐면 시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촛불 때 시민들이 행복했다고 정말 행복한 미소로 그리고 성공했으니까요. 승리했으니까요. 그런 걸 했는데 저는 사실은 박근혜 퇴진이 꿈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계신 많은 대표님들이 촛불과 함께했던 많은 시민들이 아마 그게 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경험, 함께 모든 날이 행복했다는 이 경험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깊숙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촛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한번 와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지금의 꿈입니다. I'm a dreamer who dare not dream. 예, 저는 항상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을 안 꾸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예. 좀 가능하면 좀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을 드리기 불가능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칼 막스가 지금 우리 함께 없지만은 우리 칼 막스 같은 내용을 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득한에도 국가주의 이렇게 썼어요. 그 국가주의라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신자유주의를 없앤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가주의적 국제주의 신자주의 국제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무기가 바로 국가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가주의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이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 영국의 한 철학자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완벽한 어떤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머니 어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굉장히 어떤 단기적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단기적인 해결책들이 어떤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각 지역적으로 이런 세계의 흐름에 맞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짧게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꿈.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상적인 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어떤 단순한 어떤 내용들 아니면 어떤 인간단 삶에 대한 권리 내용들 제가 좀 이 자유주의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적 참여 속에서 어떤 조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보게 되면은 잘못된 정당 흐름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당의 능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가져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안전이나 어떤 안보, 예를 들면서 공공에 대한 어떤 보건,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공공교육 아니면은 올바른 어떤 연금에 대한 어떤 확실성, 아니면 이렇게 안전한 생활 이런 것들에 어떤 올바른 그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가주의나 어떤 민족주의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유리한 고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기본적인 어떤 꿈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를 돌려다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들을 돌려다주고 그 안에서 어떤 시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가능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하루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노동까지 보장해 가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이제 어떤 보편적인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한 학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여성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일하는 장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을 할 때도 하여튼 이런 많은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일반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룩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엄청난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정말 그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뭐 질문을 드릴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춘 선생님께서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전체를 정리할 지금 능력이 안 됩니다. 워낙 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국의 상황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거대한 촛불 시위 저항이 있었고 그 성과가 지금 가장 뚜렷한 성과는 제도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남북한의 그 평화 체제의 시도가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제도적인 성과는 저는 여성들의 여성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의미 있기는 한데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가장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빈곤의 문제, 그 다음에 고용불안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인권, 즉 독재 정권이나 혹은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으나 심층적인 인권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 지금 병목 지점에 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의 현실이고 어쩌면 그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지금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구 세력은 어느 정도 지금 물리치고 있고 특히 남북한의 평화체제가 되면은 한반도에서는 냉전 반공주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정당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만약에 2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그것을 입법화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정당 없이도 사회운동이 곧바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아마 촛불 시민들의 궁금한 그 열망이기도 할 것이고 퇴진행동 참가했었던 분들의 큰 관심과 또 기대일 것 같고요.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새로운 사회운동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우리가 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숙제를 안고 우리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차후에 좀 더 심층적인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아까 토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촛불 시민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뭔가 민주주의의 그 재단, 센터 이런 것이 한국에서 좀 더 설립이 돼서 국제적인 이런 그 민주화 운동, 사회 운동의 하나의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뭔가의 거점이 한국에 마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그걸 통해서 아시아 네트워크, 그다음에 전 세계 네트워크의 한 역할을 한국이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종합 정리는 아니지만 그냥 이런 그 오늘의 이런 지금 마지막 토론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장시간 토론과 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정도 굉장히 안 좋은데 힘들게 오셔서 하루 종일 진을 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앞으로 국제적인 연대로 발전하고 더 나은 세계로 향해 갈 때 함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통역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통역하신 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그 촛불 항쟁 국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예.